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5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업무 협조와 또 협업 시스템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융합행정 촉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융합행정의 촉진은요, 지난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데요. 첫 번째, 융합행정에 대해서, 융합행정이 뭐냐? 융합행정이 뭐냐? 그랬을 때, 융합행정에서는, 개념을 공부해야 되겠죠. 융합행정의 개념. 두 번째는, 융합행정은 이제 현재고, 과거에는 이제 기존행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융합행정과 유사개념의 비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융합행정과 유사개념의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존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융합행정과 과거의 기존 행정의 그런 그 차이점. 융합행정과 소위 기존 행정. 기존 행정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융합행정과 유사개념의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합행정이 왜 필요한가. 융합행정에 대한 필요성 대단히 중요하죠. 융합행정의 필요성.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시대 환경이 변하잖아요.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융합행정의 필요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중복입니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런 것들이 융합행정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뭘 공부하느냐?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를 할까요? 그렇죠.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 세 번째 여기서 융합행정 중에 여기서 빠졌어요. 세 번째, 융합행정의 대상. 융합행정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융합행정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융합행정의 개념이 나옵니다. 융합행정이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겁니다. The people's satisfaction.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기 독자적인 목표가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간의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물, 장비,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지요.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은 융합행정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산불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산림청 헬기가 와서 산불을 진압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력이 부족하면 군부대 헬기도 와야 되겠고 소방방재청의 헬기도 와야 된다는 거지요. 또 육군, 공군, 해군 모두 다 민간, 그죠? 민간과 공공기관 정부와 또 그 군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부처 간의 능동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융합행정, 콜라보레이션,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기관 간 상호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시설과 그리고 장비와 그리고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행정이다. 그 융합행정에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요소. 구성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 수요자 관점.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기관 간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라.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놓고 기관 간에 서로 콜라보레이션 해라. 기관 간의 협력입니다.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라.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거기 내용 박스에 나와 있죠. 네.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지향하고 고객의 욕구,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국민들을 말합니다. 고객의 니치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또 공동의 목표입니다. 공동의 목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관 간에 공유해라. 공동의 목표. 세 번째, 기관 간의 협력을 해라.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각 기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장비와 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라. 비용은 낮춰라. 그리고 높은 속도, 빠른 속도를 비용은 낮추니까 cheap가 되겠고 cheaper, 빠른 속도입니다. faster, 더 좋은 better, 더 좋은 better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라 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수요자 관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비용은 낮추고 더 빠른 속도를 내고 더 better, 질 좋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융합행정과 유사개념의 비교인데요. 융합행정과 기존 행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입니다.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의 첫 번째 value, 가치입니다. 기존 행정의 가치는 뭐냐? 내부 업무의 효율성이었죠. 내부 업무의 효율성을 나타냈다면 융합 행정은 뭐냐? 고객 만족을 지향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 관점입니다. 서비스 관점에서는 기존 행정은 누구냐? 공급자 중심입니다. 공급자. 그러나 융합 행정은 수요자 중심이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 행정은 서비스가 낮아요. 서비스 속도에 낮은 관심입니다. 그런데 융합 행정은 서비스 속도가 높습니다. 서비스 속도에 높은 관심. 자,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떻게 될까? 조직. 이 기존 행정은 수직적 조직입니다. 계층제, 수직적. 계층적. 수직적이고 계층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 간의 단절이 됩니다. 부처 간 단절. 그런데 융합행정은 수평적 네트워크입니다.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부처 간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의 차이점을 비교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의사소통해 볼까요? 의사소통. 기존 행정은 단방향입니다. 한쪽입니다. 단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 상명하복이죠. 위에서 하달하는 건 상위 하달입니다. 그러나 융합행정은 쌍방향이죠.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니까 하위 상달입니다. 하위 상달. 밑에서 위로 올린다 이 말이죠. 위에서 밑으로 하달한다. 하위, 이건 상위 하달. 상위 하달, 이거는 하위 상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존 행정과 융합 행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기면 두 번째 정책조정 갈등관리 기능과 비교는 뭐 필요 없고요. 만약에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융합행정의 개념과 유사 개념의 비교를 해라. 그러면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 비교는 가치, 서비스, 조직, 의사소통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가치가 뭐냐? 서비스 관점은 뭐냐? 조직은 어떻게 되느냐? 의사소통은 어떻게 되느냐? 기존 행정은 단방향이지요. 그러나 융합행정은 쌍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은 하달하는데 위에서 밑으로 하달하니까 상위 하달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는 하위 상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융합행정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 융합행정 대상. 융합행정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융합행정은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 공동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 자원, 공동 활동 분야, 행정 자원의 공동 활동 분야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행정 대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나왔죠? 첫 번째는 거기 나왔네. 1번. 기관과 기관 간에 연계하고 교류하고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두 번째는 여기서 행정자원이라고 하는 건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뭘 말할까요? 시설과 각종 시설물과 장비와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정보. 이런 것들이 행정자원의 공동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는 뭐냐? 이거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그리고 행정자원의 공동활동 분야는 각종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과 장비와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활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각 부처마다 뭐가 있나요? 헬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죠? 콜센터. 헬기 등이 있고요. 또 기상 레이더, 장비 등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공동해서 활용해라. 그리고 행정 정보도 공유해라. 여기 정보 경우는 행정 정보의 공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원의 공동활동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융합행정 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바로 이 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야고, 하나는 행정자원의 공동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이 공동활동 분야는 각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과 그리고 장비와 행정정보 공동 이용해서 활용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뭡니까? 융합행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자, 두 번째, 융합행정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자, 지금같이 기상이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상이변이 올겨울에도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저 대만 같은 데는 어디요? 대만 같은 데는 여름밖에 없잖아요. 나이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영상 4도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영상 4도. 영상 한 25도, 30도, 35도인데 4도까지 내려가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기상이변이에요. 또 지금은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가 왔지요. 뭐가 왔나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유럽발 뭐가 왔나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작년에 뭐가 왔나요? 2015년도에는 중국발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9%, 10% 항상 했는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6%대로 7%대로 하락했는데 아마 2016년도도 6%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웰퍼 복지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 웰퍼 프로그램, 복지 문제 등 행정 환경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그죠? 군, 관민, 군인, 관민, 군관민, 군관민, 군인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민간인들이 적극적인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 서로 연계해라.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이게 뭐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의 중복입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됩니다. 단일 기관의 단일 고객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기관의 기능을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가 중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중복이 되면 안 되고 사각지대를 막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인재와 설비와 각 행정기관의 노하우, 한정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데 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불확성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지금의 작금에는 융복합 시대라고 합니다. 융복합 시대. 융합. 복합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컨버전스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지금은 컨버전스 제너레이션입니다. 융복합 시대가 되겠습니다. 종전 칸막이식으로 분리된 산업의 틀을 통해서 복잡한 환경 변화 및 다양한 고객의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기관도 칸막이를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영과 학문과 예술 등 전 사회적으로 영역으로 융합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서는 아무리 잘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융합 경영, 융합 행정만이 살 길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합 행정의 추진 절차가 나옵니다. 융합 행정의 추진 절차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 융합 행정의 추진 절차는 세 단계가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짜야 되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두가 되겠죠? 실행 단계. 세 번째는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C.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게 이제 통제죠, 통제. C. 계획, 수립, 통제. 이것이 바로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사후 관리 단계가 되겠는데, 자, 계획 수립 단계. 그러니까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사후 관리 단계가 있는데,
계획 단계는 뭐냐? 융합행정의 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융합행정의 대상기관 스스로 융합행정 가능성에 대한 개괄적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거기에는 필요성 확인 단계가 있고 타당성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수립 단계. 다시요. 계획 수립 단계는 필요성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필요성 확인 단계. 필요성 확인 단계가 있고 그리고 타당하느냐? 타당성 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진계획 수립 단계. 추진계획 그런 수립 단계를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한다. 필요성 확인,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실행 단계는 어떤 것일까? 구체적인 단계를 말하겠죠, 뭐. 그죠? 뭐가 있나요, 거기는? 정보 수집 및 기초 협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초적인 협의를 하는 겁니다. 실행 단계. 두 번째는 각 기관별 내부 검토 및 추진 여부 확정. 세 번째는 상호 협의. 네 번째는 기관별 내부 합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거 MOU 체결하는 거 있죠. 행정기관이 MOU를 체결하는 것도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MOU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상호 업무 협약이죠. MOU라고 하는 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행정기관하고 또는 뭐 기업 간의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상호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합행정을 실행하고요.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는 뭐냐?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및 뭐를 해야 될까요? 홍보해야 되겠죠. 모니터링 및 홍보. 그리고 환류 및 확산이 되겠습니다. 환류 및 확산.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확보, 홍보, 그리고 환류 및 확산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 단계가 되겠다. 여러분, 자, 뭐 융합행정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뭐 큰 비중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는 계획 수립 단계가 있다. plan. 그리고 실행 단계가 있고 사후 관리 단계 이 정도만 쓰시면 되겠고 세부적인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나올 건 뻔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 융합행정 촉진인데 융합행정의 의 그리고 융합행정의 키워드가 되는 건 뭘까요? 공급자가 아니라 누구야? 수요자 관심이라는 거, 수요자 관점.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기관 간에 서로 협력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 건 뭐냐? 비용을 cheaper 낮추면서 faster 더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더 질 좋은 better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이것이 핵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융합행정의 핵심 구성 요소는 수요자 관점이다.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다. 기관 간에 협력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리고 기존 행정과 융합행정 차이점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융합행정의 필요성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라. 공공 서비스를 중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라. 그리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재, 설비, 시설,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융합행정의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행정기관 간에 서로 연계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행정기관에서 행정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분야 두 가지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융합행정의 추진 절차는 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 실행 단계가 있고 사후 관리 단계 Plan, Do, See 계획, 실행, 통제 3단계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융합행정 여기서 끝내고요. 융합행정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넘기면 지식행정 활성화 이것도 시험 범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는 다음 시간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